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매수거래, 매도거래에 대해서 소스를 설명해 드리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 위주로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잘 모르신 분들은 달나라 소리, 그러니까 외계인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자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도 예스 트레이더가 아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처음 듣는 용어, 처음 듣는 함수들이 나온다고. 제일 처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아주 기본을 먼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자주 쓰이는 함수들을 하나 두 개씩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빨리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은 해보려고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 그래서 요 단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면 제발 댓글 좀 달라고 그러죠. 자, 일단 볼게요. 뜬금없이 급여의 결정 이유라고 했냐면, 제가 느낀 점이에요. 어떤 걸 느끼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쉽게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급여의 결정 이유라고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급여가 결정이 될 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아. 가장 객관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정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오늘 만약 직장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하나 비었어. 근데 이 자리는 아무나 와서 해도 돼. 또는 한 이틀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그 급여는 적은 금액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뭐 부장이라 치고, 자, 대리급이 하나가 나갔어. 그러면 신입을 뽑지 않고 보통 그 자리를 빨리 메꾸기 위해서는 경력직을 뽑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물론 경력직을 뽑아도 회사가 다르게 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루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숙련도에 따라서 급여가 높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는 더 높아지겠죠. 당장 들어와서 절대 일을 못해.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1년이 걸려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급여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이수를 하고 와도 실전에서는 어리버리한 경우가 많죠. 실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해당 전공 우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도 기본은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회사의 뭐 부장이건 과장이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게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근데 신입이 왔어. 신입이 왔는데 그걸 단숨에 해버려. 그러면 제가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럼 나는 월급 많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 지금 예스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 단순, 어? 며칠 안에, 몇 개월 안에 완전 정복하겠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딱 가르쳐 주는데 다 알아. 그럼 가르쳐 준 제가 섭섭하지. 저는 완전히 익히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근데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더 노력했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교육기간을 안 두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와서 밤 늦게까지 몇 시간 못 내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자, 예스 프로그램이 좋은데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육한 데가 없다 그랬죠. 자, 여기 들어가면 여기 예스 랭귀지라고 있어요. 뭐 쭉쭉쭉 있죠. 이 기본적으로 다 이걸 봐야 되는데 토 나오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보면 이게 뭐야? 토 나오잖아. 실제로 저도 이거 다 안 봤어요. 물론 다운 받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긴 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 워드 랭귀지 다운로드 하게 되면 그 워드 파일로 다운이 돼요. 근데 솔직히 이거 이런 재미없는 책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꼭 필요한 것만 한번 뽑아봤어요. 오늘 처음 시간이라서 가장 기본적인데 중요한 거 먼저 하나 두 개씩 볼게요. 일단 데이터 및 데이터 정보 출처는 아까 저희 다운받은 그 파일에서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소스 중에서 뭐 O 있고 C 있고 그게 뭐냐 오픈이라고 그냥 길게 써도 되고 O라고 하면 시가라는 거예요. 시가 캔들에 요거 쭈루룩인데 다 알 필요 없어요. 시가, 종가, C는 종가예요. 하이는 고가, H로 약으로 씁니다. L은 저가. 그 다음에 머니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건 패스, 뭐 거래 대금이에요. 그리고 볼륨, 거래량, 이건 자주 쓰이는 거죠. 그리고 상승형 거래량, 다운형 거래량. 그것도 잘 안 써요. 실제로는. 요 밑에는 다 안 써요. 잘. 데이트는 주로 쓰이죠. 아이고, 왜 이래. 그리고 매수 전략, 매도 전략. BIDS로 하죠. 그러니까 호가창 계산할 때 요 문장이 쓰인다고.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짜, 뭐 이거 쓰이겠죠. BP, 기준가. 이거 뭐냐면 전일의 종가, 그리고 기준가라고 하죠. 봉번호, 인덱스. 요거는 나중에 가끔 쓰이는 건데, 뭐 조회 건수를 만약 100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캔들이 1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숫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오픈,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거래량 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스 보다가 O 하면 아 이게 시가구나, C 하면 아 이게 종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봉일 땐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C가 O보다 크면 양봉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고. 자, 이 문장 구조인데 하나의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이 필요해요. 그거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선언, 제가 뭐 변수 선언합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선언부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VAR 하면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SM이란 변수를 선언하고, 요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조만 일단 보는 거예요. 할당, 변수가 잡히게 되면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값을 제어,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 맞으면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요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내고, 이게 2개 이상 모이게 되면 2개의 또 선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대부분 요 하나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대충 제가 항상 먼저 변수 선언하고 뭐 값을 집어넣고 조건을 넣고 뭘 만들어내죠. 여기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산술 연산자. 이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플러스 더하기죠. 마이너스 빼기. 이 별표가 곱하기, 슬래시가 나누기, 퍼센트는 나머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요거는 거듭적인데 이거 안 써요. 자, 나누기도 잘 안 써요. 나머지도 뭐 잘 안 써. 그럼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더하기 빼기, 이건 기본적으로 알잖아. 우선순위 어떻게 돼요? 곱하기 먼저, 그죠? 곱하기 나누기 먼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그 설명을 쭉 드릴 건데, 제가 자주 쓰는 함수 또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진한 표시를 놨어요. 여기 이제 프라이스 스케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해당 종목의 호가 단위예요. 이게 뭔 소리야? 종목이 1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틱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매매창에서 한 칸 움직일 때 금액이 틀리죠. 10만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라이스 스케일. 나중에 이거 설명할 거니까 요거 자주 쓰인다 정도만 일단 외워 놓으세요. 그럼 프라이스 스케일 해외 선물로 하게 되면 5일은 프라이스 스케일이 어떻게 돼요? 0.01이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자. 요것도 이제 자주 쓰이는 거예요. 니은 같은 표시가 2개 있어야지 같은 거예요. 관계에서 한 개만 있으면 같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배운 거 클로즈, 종가하고 오픈, 시가가 같다. 어떤 조건을 낼 때 이렇게 하겠죠. 느낌표하고 요거 표시하면 같지 않다. 그리고 느낌표 하나만 있으면 아니다. 이거 자주 쓰이는 거예요. 요거 같지 않다보다 아니다를 좀 훨씬 많이 써요. 요거 같지 않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관계 연산자. 요거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뭐 상수 시간에도 많이 배웠잖아. 자, 프라이스 스케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꼭 보세요. 그러니까 자주 제 소스가 긴 것 같아도 보면 똑같은 함수, 똑같은 변수가 계속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함수를 계속 쓴다고. 제가 좋아하는 거 프라이스 스케일. 또 뭐 있다고 그랬죠? 요거 느낌표 아니다, 요거 잘 쓴다고 그랬죠. 볼게.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논리 현상자라고 있어요. AND 조건은 둘 다 같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OR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거야. 요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떤 오류를 발생하는지 제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예요. C가 5보다 크면, 그러니까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양봉이죠. AND 그리고 H가 C하고 같으면 이게 뭐예요? 고가가 종가 또는 저가가 시가인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보세요.
and or를 해버렸어.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양봉인데 윗꼬리가 없거나 아랫꼬리가 없는 봉에서만 진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오화 조건이 얘를 다 만족시켜 버려. 그러니까 여기 엔드가 하나 있어도 이렇게 되면 양봉이 아닌 봉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로를 쳐줘야 돼요. 여기다.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봉이고 and 그리고 가로를 치게 되면 양봉이면서 윗꼬리가 없거나 고가가 시가니까 고가가 종가니까 그리고 아랫꼬리가 없는 저가가 시가면 아랫꼬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화 조건을 쓸 때는 항상 and 그러니까 먼저 하고 싶은 거를 넣어놨으면 and 조건에 넣어놨으면 가로를 꼭 쳐주셔야 돼요. 요거 실수하는 경우 많아요. 나중에 이제 소스 보면서 제가 2차 교육까지만 하고 기본 교육 매수거래 매도거래랑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썼던 여기서 기본으로 봤던 것들이 자주 나와요. 자, 할당 연산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수 그리고 수학에 잘 길들여졌기 때문에 등호 하나 등호가 생각 등호 하나는 일반적인 수학 숙제랑 달라서 이 자리에다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등호 같다는 표시는 이 등호가 2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품문 쓸 때 같으면이라고 내가 썼는데 같으면이 아니라 할당연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당연서자는 이품문에 안 들어가요 보통. 그러니까 제어문에 안 들어가고 실행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콜론 선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변수 선언할 때 콜론으로 하죠. 제가 외부 변수 선언할 때도 콜론. 외부 변수하고 내부 변수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컴마는 뭐야? 변수 구분 또는 함수 매개 변수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컴마 여기 컴마 들어가죠. 요게 함수 매개 변수 구분할 때 콤마. 소괄호는 아까처럼 오화 조건 넣을 때 연산자 간에 우선순위 지정할 때 쓰는 케이스도 있고 함수에서 부를 때도 소괄호를 쓰죠. 그리고 변수 선언 시 여기 소괄호 여기 쓰인다. 중괄호는 실행문 그룹을 지정. 그러니까 요 안에 이거 볼게요. if 마켓 포지션 1이라는 게 뭐냐면 매수가 들어갔다면 하고 그 안에 매수가 들어갔다면이 하나의 조건이죠. 그러면 요 중괄호 안에 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대괄호는 이전값 참조 그리고 배열의 크기 지정이라는데 배열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배열까지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저는 거의 배열을 안 써요. 배열 쓰면 나중에 소스 분석할 때 좀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굳이 배열을 쓴 것들은 제가 함수 처리해봐요. 그러니까 제 소스에는 배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는 소스에는. 자, 여기에 가장 기본이에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연산문하고 다 배웠어요. 연산문하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기호들을 배웠어. 그러면 이 진하게 제가 표시한 게 제 소스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거라고 했죠. 하이스트.
외우는 거예요. 하이스트 함수예요.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하이스트하고 밸류 랭스 이렇게 주면 랭스 기간,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랭스 기간 동안 밸류 값 중 가장 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자주 계속 쓰이는 거예요. 하이스트 h하고 20 하면 20봉 중에서 최고로 큰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이스트 h하고 바시스 엔트리 하면 진입 이후 가장 최고가. 그럼 요거 그 매수거래 매도거래 거래량 잡아낼 때 이거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볼게요. V 아까 처음에 봤던 게 뭐였죠?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커요. 뭐보다 크면 하이스트 가장 큰 걸 찾는 거예요. V 거래량 장중 시간은 이제 장이 시작되면서 몇 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대괄호 봤죠? 여기다가 1을 해줘야 돼요. 왜 1을 해줘야 되냐면 오늘 지금 발생한 게 가장 큰 거래량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오늘 발생한 가장 큰 거래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 이전 값 1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요걸 빼게 되면 V가 장중 거래량, 장중 시간 중에서 더 커지는 일은 없어요. 항상 최대 거래량은 발생을 하면 지금 현재 게 가장 큰 최대 거래량이 될 수 있으니까. 아, 나 뭐,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최대 거래량 잡아내고 싶으면 여기다 대괄호축에 1이라고 쓴다는 거야. 이전가 1이라고 했으면 바로 전까지, 오늘 발생한 거래량 바로 직전 것까지, 그 중에서 더 큰 게 발생을 했다면 거래량이 더 크다는 거지. 현재 거래량이 지금까지 발생한 것 중에서 더 크다는 의미죠. 하이스트 계속 쓰여요. 카운트 이프 해당 기간 동안 조건을 만족한 횟수를 구함.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넣어놓고 어떤 기간을 넣어놓고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발생했냐를 찾는 거예요. 카운트 이프 자주 쓰여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카운트 이프예요. 저쪽에서.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if count if h 뭐라고 했죠? 고가가 상승 최대 거래량 저가보다 작아.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최대 거래량이 찍힌 저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현재가가. 최대 거래량 찍힌 캔들의 가장 저가 밑으로 내려오면 지지를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간은 몇 번? 3캔들. 3으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3인데 3캔들 동안 이 조건이 2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3번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캔들 연속 아래에 있다는 뜻이네. 이렇게 되면 여기다 만약 3을 해놓으면 절대 안 나오죠. 3개 중에서 3개보다 더 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기간보다는 작은 걸 써줘야 돼요. 나는 한 번만 발생해도 들어가요. 어떤 조건을 발생시킬래 0을 해주는 거죠. 3캔들 중에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이거는 제어문이라 했죠. 이거 할당문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늘 첫 시간이라 길게 안 하고 벌써 이거 짧게 얘기하는 것들이 20분이 넘어갔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함수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죠. 조금 떠가지고 상승한 듯 하다가 18포인트 하락하고
0.8%, 코스닥도 0.8% 하겠습니다. 오늘 한 40개 종목이 잡혔어요. 근데 20개는 신호가 안 떴고, 보통 그 60% 이상 승률인데 오늘은 조금 승률이 안 좋았어요. 10개 손실, 10개 수익. 수익비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그 아예 개파락 떨어지면 승률이 높은데 어정쩡하게 상승하는 듯 하다가 쭉 밀려버리면 승률이 좀 낮아져요.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다 돌아갔다는 가정하에 나름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기본 문법은 첫 시간이었는데 그 너무 막막해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뭘 막막해 하냐면 이거 막막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이거 다 알 필요는 없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대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 이건 변수 선언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다음에 할 때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거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놓쳤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